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오늘 좀 늦은 시간인데 고민을 하다가 좀 오늘 있었던 그 이슈 하나 관련해서 좀 정확한 상황, 물론 저도 이제 언론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실제 안의 상황이 어땠을지 좀 실제 어떤 근무 환경에 기반해서 좀 제 생각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너무 안타까운 사고죠.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화도 날 수 있는 사건인데, 일단 에어서울 이 항공기가 제주에서 이륙하려고 공항에서 이제 택싱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던 도중에 한 30대 여성이 가장 앞쪽에 있는 오른쪽 R1 도어 이걸 이제 열어서 비상구 슬라이드가 열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항공기가 당연히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승객들의 피해, 그리고 다른 항공기까지 결항이 되면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아시아나항공 사고가 있었는데, 사건이죠, 사건. 그때는 이제 착륙하는 그 과정에서 이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그 중에 한 명이 문을 열었던 사건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9열 좌석, 9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그냥 갑자기 이제 돌진해서 이제 막 왼쪽 문, 오른쪽 문 막 열려고 하다가 이제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막고 말렸음에도 혼자서는 어떻게 완벽한 제지가 불가능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R1도어가 열리게 된 사고입니다. 일단은 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제일 앞쪽에 이제 사무장님께서 혼자 계셨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작정하고 사고를 치려는 사람을 막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피해자로 이제 현행범 체포됐으니 피해자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패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것과 같은 이 심리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얼마나 답답했는지는 이해는 해볼 수가 있죠. 막 공황장애 이런 거 오는 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지는 거 맞고,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저희 어머니 가게에 그 안에 작은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몇 시간 있다 보니까 폐쇄공포증 원래도 좀 있었는데, 지금 나갈 막 방법이 없으니까 문을 막 발로 차고 막 어떻게 다 박살내고 해도 안 돼서 5층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작은 창문으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3층에 있는 계단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오면 아무 생각과 판단이 안 들 수 있는 그 상황도 이해는 하죠. 근데 이 장소가 일단 너무나도 큰 문제고,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계속 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일단 났다라는 게 큰 문제죠. 일단 여러 이 영상들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행동한 그 피의자분을 비난하는 건 비판하고 비난 당연한데, 승무원분에 대한 공격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콩 쥐어 박고 싶어. 아니, 쥐어 박을 거야. 그러면 내가 막으려고 해도 정말 작정하고 막 때리려는 사람을 아예 막아 설 수는 없거든요. 뭔가 예견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공기마다 달라요. 이제 지금 이번에 에어서울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소 탑승인 것 같은데, 최소 탑승이라도 항공기마다, 항공사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기종에서는 사무장님 혼자 이 좌석에 앉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종마다 아주 디테일은 차이가 있는데 혼자 앉게 되었을 때는 이 복도라고 하죠. 아일. 이쪽의 어떤 상황이 막 한눈에 보이질 않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막 거의 앞에 와야 보이지 저 멀리 있는 이런 복도는 아마 안 보일 확률이 크거든요.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다닐 때 뭐 3일 에어버스 3일 기종 타면 앞쪽에 이제 승무원 선배님이랑 둘이 같이 앉아. 예를 들어서 어쨌든 소형 기종에 같이 앉으면 이제 제 역할은 사무장님은 이제 도어 쪽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복도에 계속 살펴보면서 이렇게 안에 무슨 일은 없는지 뭐 승객이 일어나려고 하진 않는지 앞쪽에 좀 가려져 있거든요. 그 승무원 좌석 앞에 이렇게 뭐 보통 뭐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뭐 벽 같은 게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틈이 있기도 하지만 왼쪽으로 결국 봐야 돼. 아마 이제 사무장님께서도 이 승객이 정말 가까이 오고 나서야 그런 상황을 인지했을 거고 이 사람은 일단 문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뭐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막을 도리가 없죠. 막을 도리가 없죠. 비상문 특성상 이제 탈출에 용이하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탈출해야 되니까 그 개폐도 그냥 간단해요. 뭐 기종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열면 열리는 것도 있고요. 덮개만 열고 열면 열리는 게 있단 말이죠. 대충 보면 어떻게 여는지 그냥 보여. 일단 뭐 지난번 아시아나항공 이 사건에서는 그 큰 이제 뭐 아마 민사 재판도 하고 형사 재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년 징역에 5년인가 집행유예 그리고 아마 배상금도 몇 억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도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건데 중요한 건 뭐 처벌도 중요하죠. 처벌을 정말 강화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막 해봤거든요. 이 작정하고 열려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잖아요. 뭐 군인 경찰관 이런 안전에 특화된 사람들만 안 친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엔 비상구 열 좌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좌석에서 지금 사람이 그냥 튀어나와서 제일 앞쪽에 문을 연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또 해결이 어려운 거죠. 뭐 모든 곳이 뭐 무방비가 될 수 있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든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뭐 챗GPT한테도 막 이런 상황들 좀 상세히 알려주고 막 아이디어를 물어보긴 했는데 막 마땅한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상문 도어 자체 안전장치 잠금 장치를 개선한다. 물론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항공기 도어 문을 1초든 2초든 빠르게 여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저는 뭐 이런 장치가 있으면 일단 허튼 짓을 하는 허튼 사람으로 인해서 열릴 확률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차단되니까 그리고 뭐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더 빠르게 열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만 확실히 되어 있고 훈련만 되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뭐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분명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가 서 있을 때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출발하고 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항공기 도어 문이 일시적으로 열리는 게 잠기는데 그걸 열기 위해서는 뭐 조종실 혹은 이제 어떤 캐빈 매니저 위에 아마 패널이 있어요. 패널 여기 그 네모난 어떤 리모컨 누르듯이 하는 터치패드 같은 거 그곳에 이제 뭐 두 곳 정도의 도어문을 락했다가 언락했다가 그런 버튼을 뭐 누르던지 뭐 비밀번호를 누르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땐 원래는 이제 지상에서는 탈출이 가능해야 되겠죠. 멈춰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움직이거나 뭐 비행기가 막 달리고 있을 때는 문이 절대 열리면 안 되잖아요. 내려올 때도 그렇고. 뭐 사실 비행기가 막 빠르게 내려오는데 막 빠르게 올라가는데 비상문을 열 일은 없잖아요. 뭐 막 뛰어내려 탈출을 하는 건 아니니까 멈춰 있어야 어쨌든 지상이든 바다든 멈춰 있어야 탈출을 하는 거니까 그런 뭐 이중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뭔가 지금 또 보면서 좀 의미가 있을 만한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이미 승객의 상태를 뭐 완벽하게 확인하고 이걸 걸러서 승객을 태우는 건 뭐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의료 기록을 뭐 받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한 개 생각해 본 게 그 아시아나항공 사건 이후로 이 안내방송에서 비상구 좌석 열면 큰일 난다 이게 이제 문구가 있는데 그런 안내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방송을 하고 동시에 이제 그 탑승 과정의 모든 승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탑승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건 진짜 큰일 난다 너희들 이거 문 열면 큰일 나 이런 뭐 정말 좀 심각성을 담는 문구를 막 뭐 계속해서 안내방송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엄청난 책임이 가해질 거다. 이런 뭐 법령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최소 탑승 인원의 승무원을 좀 개선시켜서 승무원의 인력을 조금 여유롭게 해서 뭐 누군가는 이 비상구 이런 관리 담당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유라도 생길 수 있게 뭐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뭔가 비상구 도어와 관련된 불특정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제재 이런 거라도 뭔가 가능하도록 승무원이 나중에 이에 대한 귀책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요원으로서 정말 좀 단호하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 항공법의 제정도 좀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는 도어 오픈 시 알람 시스템을 강화해서 손잡이를 만지기 시작하면 승무원이 이제 확인해서 막 대처하도록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이건 일단 열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열리면 끝이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딜레마야. 탈출이 용이하고 빠르게 돼야 되는데 허튼 용도로 열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진짜 항공사들이 지금 벌써 두 번째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사건이 23년도였는데 지금 2년 만에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좀 아마 또 막 엄청 막 국토부랑 막 난리 나서 막 엄청 빡세게 지금 회의도 하고 막 대비책 내놓을 거예요. 근데 좀 현실적인 거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외국의 사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지만 뭐 여기에 대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한번 이쪽으로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승무원 및 보안 인력 대상으로 비상도어 불법 개방 대응 교육 강화 이것도 이제 뭔가 호신술이나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훈련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안전 훈련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튼 마음이 무거워지는 뭐 사건이었고 일단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말 이륙한 이후에 막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끔찍하죠. 여튼 조금 더 안전하고 이 건강한 항공기 탑승 운영 문화가 빨리 또 발전하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